이재명 대표의 측근, 친명계 좌장격으로도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정성호 의원이 이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특별 면회를 가서 회유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특별 면회도 녹음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면회,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도 하죠. 칸막이, 대화 녹음 없이 접견을 합니다. 교도관이 직접 기록을 하죠. 법무부,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서 녹음하겠다. 대상도 사회 유력층 아닌 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회 유력층에게만 장소 변경 접견, 특별 면회를 주는 게 아니라 약자 중심으로 특별 면회도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녹음하겠다.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었다는 건지 전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등의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모든 특별면회를 녹음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성호 의원의 발언 자체 문제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도 보완을 좀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취지신가요? 이미 이건 제가 지시해서 실행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특별 면회가 그대로 녹음을 해야 되도록 이미 그건 시행을 해놓은 상태고 어떤 뭐 사회적 강제, 사회적인 어떤 저명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 위주가 아니고 신체적 상태라든가 어떤 뭐 어린이 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심의해서 장소 변경 접견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개선안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마침 또 전주혜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전 의원의 질의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법무부가 답을 내놨군요. 그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녹음하겠다. 뭐 어떤 취지입니까? 회유 못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뭐 오해 여지가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면은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공정한 접견을 위해서 녹음하겠다 그런 취지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동안에 이게 뭐 특별 면회는 사실 뭐 사회 유력 인사들이 많이 갔죠. 그리고 뭐 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도 결국 사회적인 특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위주로 해서 사회적 약자가 오히려 이 접견을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좀 바꾸겠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씨나 또 김용 씨를 접견을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게 시비거리가 없어지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뭐 이것은 저는 굉장히 법무부가 시적절하게 또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런 특별 접견 제도를 좀 잘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실장에게 당신이나 이재명이나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이 된다.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정성호 의원은 정진상 실장 등과는 반말을 하는 사이다. 이른바 법무부가 내지는 검찰이 이걸 짜깁기 했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조영기 의원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짜깁기 논란 내지는 정성호 의원의 반박, 공방이 지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정익준 변호사님, 네. 애석하게도 그때는 녹음이 안 됐습니다만 네. 지금 정성호 의원 본인은 난 반말하는 사이다, 나 존댓말 안 했다, 뭐 수사기관 짜깁기 했다 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교도관이 옆에서 기록하거든요. 기록하는데 그거를 반말로 기록하겠습니까? 아무리 반말을 했어도 존댓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어체로 기록을 갖다가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형 집행법을 보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요.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면회거든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그 시행령 보면 그냥 미결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서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인정해주는 케이스가 뭐 정치인이나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일 경우에만 하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가 안 해줬는데 한동훈 장관 말에 의하면은 사정이 딱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유력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허용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법에 그 교도소장은 구치소장은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은 위법한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교도관에게 그 내용을 수용자하고의 대화 같은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는 거의 의무적으로 그 다 녹음하고 녹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 특별 면회가 두 가지가 장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차단막 없이 서로 이게 손도 잡고 그럴 수 있는 게 하나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녹음이나 녹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던 건데 그 후자의 그 장점을 없애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정성호 의원은 네네. 전윤기 의원에 따르면 키워드를 뽑아내 쌓겠다라고 했는데 반박을. 네. 그러면 그 키워드는 했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알리바이, 다음 대통령, 증거 없다고 말해. 뭐 이런 게 키워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요즘은 이제 대학생들이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이 이렇게 막 강의를 갖다 하시면 그거를 뭐뭐뭐 했습니다라고 일일이 다 받아 적습니까? 받아 적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딱딱딱 해가지고 뭐뭐함 이렇게 그 약어체로 해가지고 그렇게 노트 정리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교도관이 설마 정성호 의원하고 정진상 그 씨가 이야기한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가 뭐 소설 쓰듯이 창작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징계 먹을 일이니까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키워드로 이게 기억했다가 그거를 문장으로 만든 것이고 그냥 그럴 때 뭐뭐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정성호 의원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더 정성호 의원은 어떻게 반박한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존댓말로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에도 이런 대화를 했고 이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영장 청구 내용에 적시가 됐다는 건데 반말하는 사이인데 이것을 반말했던 것을 교도관이 존댓말로 썼다? 이것 자체도 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을 이재명 대표를 시키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적어놨던 키워드를 결국에는 본인색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교도관이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한테 증거 없다고 말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더 틀렸고 이것은 잘못된 공소장 내용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었다. 본인은 이미 기소가 되고 나서 설 전에 갔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시기상도 이렇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 이미 수사는 다 진행돼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300번 이상 털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또 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공소장 내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공소장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지금 정성호 의원의 그 말은 세 발의 피해요.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PPT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진상 씨가 2021년 9월에 유동규 씨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정진상 씨는 자기는 통화한 적 없다고 그렇게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실이 드러났죠. 이런 게 그럼 증거인멸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실 정성호 의원의 말은 그 접견 내용은 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의 여러 가지 중에 지금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정성호 의원이 이 말 한 것은 저는 시인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도가 난 그 다음 날 정성호 의원이 아까 영상에도 나옵니다만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후회한다 그랬어요. 후회한다는 거는 내가 그리고 나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후회한다. 그리고 그 말의 취지는 이러이러한 의미였다고 오히려 이제 그 본인의 그 말의 의도를 좀 오히려 변명식으로 얘기했다는 걸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음날 당연히 그건 부인을 했어야죠. 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거짓 보도가 나오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후회한다는 것은 본인이 그 말을 했다는 걸 후회를 하니까 후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후회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그런데 뭐 짜집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증거 인멸의 냄새만 더 뒤쳐드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접견 기록을 달라고 하는데 법무부가 안 준다. 이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공적인 기록이잖아요. 이게 본인이 작성한 자필서도 아니고요. 이거는 공적인 문서인데 이것을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 공고에 관한 법률. 뭐 이것에 따라서 이런 그 수사에 관련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민주당은 왜 안 주냐. 내 말을 기록한 걸 왜 안 주냐. 굉장히 저는 그 땡깡 부리는 아이처럼 이렇게 모든 걸 사사건건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좀 이것이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못 준다. 이거는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못 준다. 법무부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언론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흘린 검사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 정도 고발했잖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 공수처에서 수사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뭐 사실 어찌 보면 지연 말단적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제 그 정승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병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접견을 하러 가서 변접을 하고 온 거죠. 변호사 접견처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검찰이 보니까 지금 특별한 알리바이도 확실한 증거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기조를 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뭐 덕담사고 왔는데 이게 뒤늦게 보니까 아뜨거라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후회한다. 차라리 변호사 접견을 갈 것. 이 제도가 또 특별 접견 제도의 변화로 오면 결국 변호사들만 논하는 거예요. 특별 접견을 안 하고 변접으로 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런 제도 하나하나를 땜질식 처방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접견 제도에 대한 틀을 다시 고치든지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저는 검찰이 째째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견인멸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성호 건을 흘린다는 것은 실제로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의 연관성을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공세 피하는 것은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하여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집무실, 경기도의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뉴스 속보가 확인돼서 여러분께 속보 자막 전해드립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개시됐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